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거들먹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많은 비리들, 많은 혐의들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측근들, 당의 측근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많은 비리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어떻게 해서 정치 탄압이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측근들이 물을 때마다 이재명이 거들먹거리면서 폼을 잡으면서 언제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300만 원 벌금, 선거법 위반,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한 겁니다. 그걸 내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뭐 성남FC, 대장동, 자신의 선거법 또 위반, 대선에서 또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에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재판에 가면 모두 뒤집어진다. 이재명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에 가서 다투면 자신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2019년입니다. 자신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었다. 2심에서 300만 원 벌금 나온 것을 무죄로 뒤집었다. 이렇게 거들먹거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근들도 이재명의 그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믿어보자 이겁니다. 그게 소위 이재명의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부분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 이게 지난 20년 동안 선거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정치인들이 가장 조심하고 정치인들을 가장 괴롭힌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기자가 묻거나 토론회 중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불리한 것에 대해서 숨기고 싶고 좀 변명하고 싶어지고 누구나 그런 것이죠. 특히 이렇게 선거에 나온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이 워낙 까다로워져서 선거 자금을 쓰는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이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후보가 유권자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판 판례에서는 굉장히 이걸 엄중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100만 원, 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선 많은 후보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씩의 거짓말 또는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답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딱 걸려듭니다. 걸려들 경우에 피해갈 수는 없다. 대신 전략을 세웁니다. 대신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100만 원 받게 되면 이제 쫓겨나야 되니까, 당선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 선거비용 보전받은 걸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뒤집습니다. 2심에서 자신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부분, 토론회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까지 3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심에서. 1심 거쳐서 2심에서 300만 원 벌금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은 끝났다 합니다. 300만 원 벌금 대법원 가서 뭐 자연히 확정될 것이다. 그동안의 판례로 보건대 이재명은 도지사에서 쫓겨날 것이고 정치적 미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어집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서 많은 대법관들이 이재명에게 7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이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2심까지 300만 원 벌금을 받은 부분을. 그러면서 무죄인 이유로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소위 나온 이야기가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모든 전체 법조인들이, 많은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란 겁니다. 많은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렸던 수백 명의 정치인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벌금을 받았는데,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재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법원 가서 무죄로 뒤집었을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극적 거짓말은 뭐고 소극적 거짓말은 뭐냐? 선거에 나선 후보가 하는 모든 말, 행동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선될 목적,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그런 거짓말은 도대체 뭐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재명이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서 많은 대법관들과 뭔가 짬짬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뭔가가 엮어져 있지 않다면 대법원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재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곧바로 이제 대선 후보로 전면 등장을 합니다. 지지율도 모이고 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재명이 도대체 대법관들과 어떤 짬짬이를 했을까? 그 사이에는 누가 있었을까? 그 사이에는 김만배가 있었고 쌍방울에 김성태가 있었다. 김만배와 김성태, 이 두 사람이 권순일을 비롯한 그 대법관, 7명의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무죄로 뒤집어진 겁니다. 그 대법관들과 어떤 형태로 로비가 있었을까? 계속 이야기가 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이 두 건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울의 김성태가 곧 다음 주 초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귀국을 하겠다. 불법 체류 여부에서 자신이 불법 체류한 것이 아니다라고 태국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되면 한 1년 가까이 송환을 못합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지은 죄대로 밝히고 아닌 건 아닌 것대로 하겠다. 쌍방울을 통해서. 가장 큰 것은 쌍방울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건 뭐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돈, 기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김만배도 지금 자신의 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서 겁나는 게 이 부분이죠. 돈이 이제 탈탈 털리면 모든 게 끝이 나니까 쌍방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나와서 자기가 모든 것을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법 체류를 인정해버리면 재판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진 귀국이 됩니다. 다음 주 초에 나와서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성태에게 걸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북 송금도 있고 뭐 횡령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재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비를 쌍방울, 김성태가 모두 대납을 해줬다. 이재명과 김성태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었길래 이렇게 변호사비를 대납을 해줬는가? 서로 깊은 관계로 많은 것들이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돈 교류,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김성태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김만배가 한 말이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김만배가 한 말이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남욱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었다. 김만배가 자신의 입으로 남욱에게 자신이 나서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자신이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권순일 등을 통해서 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사들이 중앙지검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권순일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에 이 대장동 비리를 수사했던 문재인 정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비리를 수사했던 수사팀 검사 2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친문 검사들. 뭐 제대로 된 진술이 나왔는데 수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봐주기 수사였다라고 하는 부분 지적을 해놓고요. 김만배의 이 진술, 김성태가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게 되면 김성태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이 도대체 기적과 같은 어떻게 그 선거법 위반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느냐,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한 것,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는 데는 한두 명이 개입할 수는 없다. 한두 명이 개입해서 이걸 이뤄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순일이 앞장서서 추진을 했겠지만 많은 대법관들이 개입이 되었을 것이다. 또 많은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는 그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변호사들,
많은 검사, 판사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로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나는 김만배를 통해서, 하나는 김성태를 통해서. 김성태는 변호사비 대납 등을 통해서 지원했을 것이고, 김만배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법조 출입기자를 하면서 맺었던 인맥을 통해서 로비를 했을 것이다. 그 두 가지가 이제 모두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김성태가 쌍방울 관계자를 통해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쌍방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밝힐 것은 밝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버텨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사실 태국이나 이런 곳에는 그 잡혀 있으면, 감옥에 잡혀 있으면, 재판을 받으면서 잡혀 있으면 그 굉장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 어쨌든 이 기업을 하는 경우에 쌍방울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신의 돈을 지켜내지 못하면 버티지 못한다는 걸 김성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성태와 관련해서는 대북 송금을 비롯해서 배임 횡령 뭐 수천억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이다. 변호사비 대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했는가, 이게 모두 이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김만배 부분입니다. 남욱의 진술입니다. 2021년 10월에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김만배가 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진술을 남욱이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자신이 뒤집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있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입니다. 이 성남시의 제1공단 이 부분이 원래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곳이었는데 이재명이 이걸 공원화를 하겠다. 이걸 공원화로 하면서 대장동 개발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 이걸 공원으로 만들자. 이래서 이게 지금 이재명이 가장 자신이 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환수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걸 공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상복합이 허가가 나 있는 것을 공원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뒤집으면 그 공사를 추진하던 사람은 당장 행정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내서 이 부분도 1심, 2심에서 졌습니다. 이재명이 졌습니다.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공원화를 하게 되면서 대장동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차질을 피할 수 있었다. 김만배가 가장 큰 역할을 한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판결, 굉장히 이례적인 이 판결들이 권순일 등 대법관을 통해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에서. 거기에 김만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욱의 진술입니다. 김만배가 자신에게 사실 뭐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신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끝난 것인데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또 이 공원화 부분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남욱의 진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의 친문 검사들이 이걸 깔아뭉갰던 겁니다. 이걸 이제 검찰이 다시 들고 김만배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셈입니다. 이제는 뭐 김만배가 많은 것들을 지금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관련 소환은 설 연휴가 지나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김만배의 진술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동과는 별도로 빨리 성남FC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넘겨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대장동과. 지금 성남FC와 대장동을 합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한 좀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지금 민주당의 방탄국회, 이걸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성남FC 이 의혹이 얼마만큼 큰 비리인지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남FC의 제3자 뇌물,
그게 지금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이재명은 계속 또 홍준표를 끌고 들어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자 뇌물, 이재명의 이야기는 성남FC는 프로축구단인데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성남 시민을 위해서 한 일이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재명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더 보강 수사가 있어야겠고요. 제3자 뇌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누가 받았다 받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제3자 뇌물을 중범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3자가 받았기 때문에 뇌물 좀 가볍게 처리를 하게 되면 부정한 청탁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두산건설에서 청탁한 그 부정한 청탁들, 용도 변경을 해주는 등 그 인허가를 해주는 부정한 청탁들이 제3자 뇌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제3자 뇌물을 가볍게 처리하면 부정한 청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최순실 롯데그룹과 연관이 되는 K스포츠재단이죠. 그 제3자 뇌물 부분입니다. 이 제3자 뇌물이 뇌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을 어떻게 취했느냐의 방식인데 이익을 취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정 청탁.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죄질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이 민주당 측근들에게 언제나 거들먹거리면서 하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도 선거법 위반해서 2심까지 유죄를 받고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 이재명은 지난해 대선에서 또 거짓말을 해서 지금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백 명의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거짓말,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고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재명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었던 그 비밀이 이제 다음 주 되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는 김만배와 김성태가 있었고 대법관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 권순일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 권순일은 화천대유 고문도 지냈죠. 권순일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들이 모두 곧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